12월 31일 수요일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영신인가? 그 경기는 일단 대선 경기가 아닙니다. 예, 그 경기는 뭐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야간 다 좋았습니다. 어제 주간은 제가 보통 주력, 부주력, 이 서브라인이 이제 중배당, 고배당, 요 정도가 이제 기본 구성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주력 라인 하나, 고배당 라인 하나 이렇게 쓱 들어오면서 좋았다. 어제 KT 오버, 마헨, 뭐, 너무너무, 뭐, 핵푸근 했죠. 핵푸근 했고, 옥저 오버, 아주 좋았다. 페퍼 저축은 뜬금없이, 여건더가 떠가지고, 개 뜬금없긴 했어요. 이거는 뭐 잡아낼 수는 없어, 그치? 페퍼 이런 건 잡아낼 수는 없다. 야간은 느바를 유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유기할 생각이고, 원래 제가 축구를 지속적으로 들이지 않는데, 제가 요즘에 축구 한 번씩 넣어드릴 때 거의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 느바 어차피 맨날 지랄나는 거 축구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은 이 체제로 좀 갈 생각입니다. 개푸근하게 좋았고. 제가 올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KT 편파를 10년 동안 하다가 올해 그만두고 처음으로 분석 방송을 한 시즌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처음에는 진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한 만큼 또 어느 정도 좀 따라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험도 쌓이고 경기도 정말 많이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따라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누가 써놓은 글, 뭐 그런 거 달달 읽는 사람은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경기를 일일이 다 보고, 야구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거를.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는 항상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주간 경기들도 마무리를 또 잘해야 스타트를 잘 끌 수가 있겠죠? 주간 경기들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케테 선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레오나르도 까르발류 감독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뭐 신세계에서 그 뭐 담궈지는 거 맨키로다가 일신상의 이유라 그러면 뭐냐? 좀 뭐 가족 일인가? 뭐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일단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올 대행 체제로 나서요. 그게 하나 특징이고. 형캐 대 선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둘이 고만고만 하거든요. 최근에 그죠? 작년에 뭐 잘 나가던 최상위권들 팀이지만은 올 시즌 최근의 모습을 보면 둘 다 이제 고만고만하다. 현대캐피탈은 레오스봉이 최근에 뭐 그런 대로 뭐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쿠아가 좀 망한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리시브가 좀 잘 안 되는 팀의 왁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황승빈 세터가 복귀한 이후에 남들 경기력이 나오고 있지만 직전 경기 한국전력전에서는 패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손보도 요즘에 조금 좀 뜨뜻미지근하죠 경기가. 비엔나에 무릎 이슈 있고 국내 공격진들이 약간 애매하고 돌려가면서 쓰면은 체력적인 관리가 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기 감각 이슈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공격수들이. 그래서 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시즌을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뭐 최근에 경기들을 좀 이기고 있는데 3연승 하고 있는 3연승 한 걸 보면은 삼성, 화재, 나사가 빠진 팀이죠. 우리 카드 역시 나사가 반쯤 풀려 있고 직전 경기 땅콩전 이거는 뭐 정지석이 빤스로 했던 경기고 러셀 경기에서 빠졌던 거고 조금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경기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상대 전적을 보면 최근 올 시즌에 만난 경기에서 전부 홈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팀 사이드를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두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하나 있기는 있고. 근데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거슬리는 거는 현대캐피탈 이거 똥배거든요. 지금 현대캐피탈이 이 정도 배당 받을 사이즈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두 팀이 제가 봤을 때 비슷비슷해. 고놈이야. 그냥 오늘 2025년 마지막 홈 경기다. 뭐 그런 거고. 양 팀이 이겼을 때 홈에서 많이 이겼다. 이런 거고. 경기력은 비슷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똥배 쪽으로는 전혀 손이 나가진 않는다. 저는 오바의 프렌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가 프렌 뛰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경기는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출장 체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카리 가이스버거가 이제 최근에 무릎 안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빠진 경기도 있었고, 직전 경기는 나왔는데 4세트 뛰다가 또 5세트에 또 빠져버렸고,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저기 여기 이 옵션 누구지? 국내? 그 양반이 지금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 양반도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명확하진 않은데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조금 실리는 것 같긴 해요. 정지훈 씨, 예, 정지훈 씨. 근데 일단 현대건설이 일단 그 핵심들이 빠져도 경기력이 유지가 되는 게 참 대단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효진, 그죠? 예, 그리고 자스티스가 중심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팀이 좀 돌아간다 이런 거고. 나연수가 사실 나오면 블랙홀인데 이 양반이 올해 뭐 미들로 좀 나오고 그리고 땜빵으로 한 번씩 나왔을 때 괜찮아요 나름대로.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혜림 이 양반이 이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좀 단단하게 잘해주고, 예, 아시다시피 뭐 팀적인 왁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연승하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연승을 했는데 7연승 구간에 세트 스코어를 한번 보면요. 3대0, 3대0,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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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2, 3대2. 어때 형들? 점진적으로 그죠? 점진적으로 맛이 슬슬 가고 있다는 게 보여 안 보여 그죠? 예. 최근에 이제 카리의 이제 무릎 이슈 같은 것도 좀 뜨기도 떴었고 최근에 이제 풀세트 접전 팀 치른 팀들 보면은 기업은행 통장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직전 경기 정관장한테 3대2가 떴어요 그죠? 예. 확실히 좀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긴 연승을 타게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팀이 농구에 있죠 장판. 예. 장판 요즘 뭐 깔 게 없는 팀인데 최근 두 경기에서 약간 좀 힘든 게 느껴지죠. 그죠? 예. 직전면 그래서 제가 뭐 두 경기 연속 프렌을 봤던 기억도 있는데 현대건설은 부상자 이슈 그리고 이건 출장 명단 체크 좀 중요해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데미지는 좀 있는데 그래도 27일 날 경기한 흥국생명 그리고 25일 날 경기한 현대건설이라서 조금 더 쉬기는 했어요. 예, 흥국생명도 직전 경기가 풀세트 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로도는 흥국 조금 있을만하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흥국은 요즘에 뭐 경기력은 뭐 무난무난하니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현대건설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팀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좋다. 레베카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미들라인 좋은 팀이고 윤주가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조금 올라다가 리시브 박살나면서 또 꼼으로 얘가 조금 해주면은 흥국은 좀 괜찮은 팀인데 그렇고 미들 좋고 근데 직전 경기에서 뭐 김다은이 아주 뭐 좋았다 뭐 이런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피로도는 좀 있는 일정입니다. 지금 피로 일정 체크가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구든 남자든 여자든 배구든 확실히 일정상의 어떤 것들이 경기력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시즌이란 말이야. 조금 좀 힘든 시기거든요. 브레이크 전에 그죠? 그런 점도 포인트고 그래서 17일날 경기했고 현대건설은 25일날 경기했고 그래서 뭐 둘 다 고만고만한 매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건설도 최근에 약간 오바요정 기미를 좀 보여주고 흥국생명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 자체는 비벼볼 만하다고 보고 1순위 오바에다가 저는 오늘은 흥국생명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일단 라인업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점점 지쳐 보이는 것도 있고 부상자들도 있고 풀로 다 나오면은 얘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뭐 중간에 빠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흥국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의 이점도 조금 봐준 거죠, 그죠? 오늘 홈의 이점이 또 중요하니까. 자, 다음은 농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 전체표 추천자 받는 방법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에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알림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시면 되고 너무 새벽만 아니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은근히 많이 쏘시거든요. 제가 바로바로 체크하고 보내드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하시면 회원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요즘에 주간이 좀 매서우니까 형들 주간 위주로 가야 돼요. 요즘 주간 특히 남농 여농 잘 안 틀리고 있기 때문에 농구 쪽으로 좀 포커싱 뭐 배구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어쨌든 주력은 농구기 때문에 자 연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대 BNK 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직전 경기 KB를 팼어요. 지수 누나가 나오는 KB를 이걸 어떻게 팔 수 있었냐? 민지가 그냥 대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날 외곽 야투가 미친 듯이 꼽히면서 외곽 야투가 14개 성공, 36%가 터지면서 이민지가 이렇게 외곽 옵션이 있는 양반이거든요. 올 시즌 내내 보여준 게 없었는데
2년차 징크스인가 싶었는데 대폭발을 한번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결국에는 우리은행은 그죠. 예, 2-3 옵션만 조금 받쳐주면 팀이 뭐 질 수가 없어요. 그죠. 담비 누나가 있고 기본적으로 수비 아쿠가 좋기 때문에 어그로만 조금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으로 치자면 실바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민지가 이렇게 하면 뭐 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적당히 터진 것도 아니고 29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최근에 이제 수비도 어느 정도 살아나가고 있고 팀적으로 좀 잘 다듬어지고 있는 최근에 우리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 BNK 썸 요즘 경기력이 좋고요. 최근에 2연패 했을 때 제가 일정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썸이 일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타는 팀이라고 제가 직전 경기도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기에서 그래서 사람들 3색 많이 볼 때 저는 썸 보자고 했죠. 예. 썸이 쉬는 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나오면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쉬는 날 이 패배한 팀들도 스타즈였고 그리고 일정에 문제가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 아무튼 뭐 직전 경기 3승전에 뭐 스무스하게 이겼습니다. 그죠? 예.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다 보니까 3, 4쿼터에서 상대 우위를 가져가면서 보여줬다 이런 겁니다. 오늘의 일정은 어떠냐? 27일 날 둘 다 경기를 했고요. 예, 똑같이 경기를 했는데 3일 쉬었다. 3일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7일 날 경기 이전에도 약간 좀 널널한 편이어가지고 오늘도 뭐 저는 어느 정도 체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아시다시피 오늘 끝나면 연홍은 브레이크로 들어가거든요. 예, 당분 경기 없기 때문에 오늘 뉴욕 닉스급 닉스급 쥐어짜기 농구가 오늘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썸이 주전들 갈아넣기 좋은 날이다. 요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경기는 저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홈발을 오늘 홈 쪽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오케이. 근데 일단 뭐 직전 경기에서 민지가 좀 터진 거에 임팩트가 좀 큰 거잖아. 근데 그 맥락에서는 저는 썸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썸의 최대 장점은 외곽 수비라고 봐요, 저는. 썸의 최대 장점은 1, 2, 3, 4번 쭉 보면은 사이즈들이 1번 빼고는 사이즈들이 고만고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위치가 됐을 때 얘네들이 찬스가 잘 안 나요. 외곽 찬스가 상대하는 수비 팀들이. 그래서 민지가 뭐 직전 경기 대폭발했고 슛감이 좀 뭐 어느 정도 올라왔을 수 있는데 그 맞는 수비셋을 준비할 거고 사실 수비셋을 많이 준비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왜냐면 스위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썸이 이 정도 일정이다. 민지가 터진 게 부담스럽다.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홈에서 버프 우리은행 뭐 알겠는데 경기는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저는 승패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1순위는 언더인데 이거 기준점 변동이 돼도 저는 언더 봅니다. 일단 1순위는 언더고 승패를 굳이 보라 그러면 전 썸을 볼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은행이 살짝 저는 좀 안 땡긴다. 예, 역시 5도 몰리고 있는데 5도 봐야 되겠죠. 5 안 보기 좀 힘든 경기라고 생각 들고요. 언더, 저는 썸 승 2.5 마이너에 5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대 창원 LG 다운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도 호로록 빨리 시작했는데 추천을 조금 좀 들 눌러주셨다.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모비스 최근 5경기 한번 쓱 보겠습니다. 경기들을 조금 좀 이겼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승 3패를 하고 있어요. 2승한 경기를 보면은 84득, 87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시죠? 수비 잘 안 돼요. 요즘에는 뭐 수비가 조금 좀 되는 감이 있는데 그게 그냥 공격력이 약한 팀들 만났고 일정 문제가 있는 팀들을 만난 게 좀 크긴 크거든요. 경기를 뜯어보면은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이 승리한 경기는 80득점 이상 득점이 대폭발을 했다. 근데 최근 5경기 보면 패배한 경기들 보면 75점, 64점, 63점. KT 고양 소노 정관장한테 패배를 했고요. 고양 소노는 좀 뜬금없죠.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5경기들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뭐 슈터진 날 조금 이겼고 안 그런 날 좀 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얘네는 원래 그런 팀이에요. 수비가 기본적으로 왁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두 번째 특징, 얘네가 원정 경기 2경기를 이겼고 홈에서 3경기를 졌어요. 오늘 2025년 마지막 경기고 홈의 경기잖아요. 근데 올 시즌 홈에서 2승 10패, 원정에서 7승 7패. 홈원정이 유독 크거든. 홈에서는 뭐 기름 발라는지 자꾸 기름손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경기 홈버프를 어느 정도 받을지는 약간 좀 미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팀적인 왁구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예, 그냥 김거나 최근에 좀 반짝하다가 좀 존버타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고요. 예, 박무빈이 뭐 공 잘 뿌려준다. 결국 얘네 관건은 이제 이근우부가 돼야 되는데 이근우부가 경기를 많이 뛰질 않아요. 일단은 얘가 뛰면 얘가 좀 애매하거든. 뛰는 걸 보면은 얘네가 지금 5번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4, 5번이 약하기 때문에 이근우부의 활약이 중요한데 일단 해먼지가 요즘 뭐 슛이 좋으니까 그렇고 이근우부는 얘가 좀 심해. 처음 나온 첫 경기에서 거의 뭐 거의 그냥 블랙홀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3분 만에 경기를 이렇게 조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져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뛰지를 못하고 있고 일단 해머즈가 폼이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얘가 중요한데 얘가 일단 이꼬락선입니다. 예, 일단 뭐 리그 적응, 시차 적응,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까지 개판이야. 2년 전에 여러분들 크블 용병 중에 그 뚜껑 안 떼고 그 물 마시던 애 있잖아요. 띠란 애. 걔가 좀 생각나더라고. 걔 누구지 이름? 뚜껑 안 따고 그 마시던 애. 일단 뚜껑 안 따고 마시던 애. 아무튼 이근 후보가 지금 상태는 안 좋아요. 근데 일단 뭐 조금 더 보자는 마인드기는 해. 무스타파도 저는 사람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스타파가 조금 뭐 적응하고 좀 좋아지고 있잖아. 근데 걔는 뭐 일단 뭐 어린애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모비스는 4, 5번이 중요한데. 그래 보시면 되고요. 예, 뭐 그 정도. 창원 LG는 직전 경기 제가 반대 프렌을 봤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올해 SK나 LG가 지는 경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정이에요, 일정. 그죠? 제가 일정 체크를 좀 빡빡하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예, 제가 연농, 남농 다 일정 체크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직전 경기 정관장한테 개발렸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경기에서 돌려가면서 썼어요, 이 선수들을. 창원 LG 같은 팀들은 에너지 레벨 또 많이 쓰거든요. 수비팀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때는 뭐 돌려가면서 썼으니까 조금 낫기는 할 거고요. 일단은 28일 날 하고 이틀 쉬고 경기니까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예, 근데 이 경기에서 조금 돌렸었다는 게 하나 특징이고. 일단 마레이가 직전 경기 좀 부상을 당했는데 일단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좀 명확하지는 않고요. 오늘 경기를 하고 또 하루 쉬고 또 경기가 있긴 하거든요. 1월 2일 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좀 그래도 뭐 뛸 것 같은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큰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양준석이 돌아오죠. 예, 최근에 이제 LG가 공격이 좀 뻑뻑한 감이 있는데 1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요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경기는 모비스는 형들 최근에 패배한 팀들 보면요. 수원 KT, 정관장, 고양 소노 이렇게 졌잖아. 다 이 페인트 좀 강력한 팀들한테 졌거든요. 포워드진 좋고. 이 팀의 최고의 문제는 4, 5번이 약하단 말이야. 그리고 해먼즈가 5번 매치업에서 좀 메리트가 약하고. 얘가 파울 트러블이 자주 걸리는 애인데 파울 트러블이 자주 걸리는 이유가 문해 파울을 하는 것도 있지만 5번을 막기가 힘들어요. 이 양반이. 파울 없이. 그러니까 파울이 자꾸 누적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마이클 에릭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시즌권. 여기는 마이클 에릭하고 저 마레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또 파울 트러블 문제 또 오늘도 좀 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이건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모비스가. 그죠? 예, 모비스가 극상승으로 안 좋은 LG를 만난다 이런 거고요. 실제로 두 경기 모두 LG가 그냥 개패습니다. 예, 개패했고. 마레이가 출장을 안 해도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마이클 에릭이 나오면, 에릭이 수비는 잘해요. 예, 이 양반이 공격 메이드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약간 BQ가 좀 별로여가지고. 근데 수비는 좀 잘해, 이 양반. 그래서, 일단 이 경기,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거의 유출급이다, 유출급이야. 요즘 언더입니다, 언더. 예, 일단 모비스가 최근에 요런 류의 팀들 만났을 때 공격이 팍 꺼졌다는 거. 그리고 최근 홈 3경기에서 전부 평균 득점이 70점 언저리라는 거. 창원 LG도 지금 조금 힘들기 때문에 템포를 높일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예. 모비스는 최근에 그냥 언더팀이야. 요즘에 약간 언더팀 기조가 좀 보여. 오히려 KT가 오버팀 되고 원래 반대였는데 1순위는 언더고요. 기준점이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언더. 마레이가 그리고 승패는 저 이건 모비스 못 본다는 마인드입니다. 예, 뭐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상성이. 예, 모비스가 4, 5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창원 LG는 4, 5번이 너무너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마레이가 이거 정상적으로 나오면 이거 지기가 좀 힘들다.
더더군다나 양준석까지 오늘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 거슬리는 거는 일정이야, 형들. 일단은 뭐 직전 경기 조금 출장 시간 조절을 해줬지만 이틀 쉬고 오늘 경기고, 그리고 하루 쉬고 또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 시간들 관리를 좀 해야 돼가지고 5.5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5.5까지도 봅니다. 일단 1순위는 언더 창원 LG 승에 5.5는 약간 부담인데 그래도 찍으라면 마일 좀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보고 마지막 경기 있죠. 일단은 뭐 오전 경기 대상은 아니고 저녁 경기 대상인데요. 이 경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그래도 이따가 또 오픈되면 가실 분들이 있으니까 농구 영신인가 뭐식인가 일단 뭐 새해를 농구로 맞는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추천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왜 이렇게 안 눌렀어 오늘? 방송 좀 늦게 시작할 걸. 부산 KCC하고 원주 DB고요. 부산 KCC는 최근에 조금 좀 데미지가 좀 있어 보이죠. 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조금 좀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확실히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건설하고 비슷하게 연승에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허웅이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추진체가 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거고요. 경기력은 조금 힘든 거 빼고는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그죠? 허훈이 그냥 도라이급 모드를 달리고 있고. 제일 거슬리는 거는 쇼농인데 쇼농이 조금 이렇게 좀 타이트한 경기들을 보면 작년에 좀 많이 안 뛰어가지고 올해 좀 그래도 활기찬 건 있는데 좀 발이 많이 무겁거든. 원래 느린 선수기도 하지만은 확실히 좀 발이 무겁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원주 DB는 앨런스는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사이즈 대비.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160점을 넘게 기준점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해외 기준으로 일단은. 그리고 부산 KCC가 2.5마 정도 좀 받았던 기억 것 같고. DB는 요즘에 이제 그냥 어떤 팀을 만나도 비비는 경기를 하는 게 특징인데 서울 삼성은 개패가 맞습니다. 서울 삼성이 워낙 개판이니까. 원주 DB는 강팀을 만나든 약팀을 만나든 비빈 경기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 일단은 요즘 쇼놈 발이 무거워 보이는데 여기가 외국인 매치업에 메리트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앨런슨이기 때문에 그죠? 앨런슨이 발이 빠르고 얘네도 직전 경기에서 가비지가 됐기 때문에 경기 시간 출장 시간 관리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쓱 한번 보면은 일단은 오바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쇼농 발 느려진 이슈 이거 앨런스 넣기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허웅이 돌아오면은 스페이싱 좀 더 풀릴 거고 확실히 슛감 같은 건 고점 찍고 좀 내려오는 건 있어도 허훈이 요리조리 잘 또 할 거라고 보고요. 양 팀 다 그리고 또 오늘 경기 특수성도 있고 양 팀 다 수비 잘 안 하고 좀 달리는 팀인데 DB 입장에서 오늘 안 달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본인들이 우위가 있어. 직전 경기 가비지 냈기 때문에 거시기 하고. 나는 오늘 승패를 본다 그러면은 DB 역배 프렌 5. 그리고 언어버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기준점이 166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고? 그건 좀 에반데. 그래도 오바. 저는 승패는 이제 홈의 특수성 그리고 장판 이럴 때 으쌰으쌰 하면서 좀 잘 이기는 팀이기는 한데 체력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앨런스인데 쇼농 매치업이다. 이러면 DB가 조금 더 메리트가 커 보이긴 하는데 앨런스 날바노 대 허웅의 매치업이 아닐까. 네, DB 역배 프렘 5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경기 4경기 5경기 잘 알아봤고요. 최근에 뭐 주간 뭐 꾸준하게 거의 안 틀리고 있죠. 솔직하게 국농 남농 연농은 제 거의 안 틀리고 있고 분석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좀 많았던 한 해인데 내년에는 건강만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랑 같이 또 돈 많이 벌면 좋겠죠? 2025년 마지막 녹화는 여기까지.